스케줄 1099B 폼을 받았을 때 스케줄 D를 쓴다. 근데 스케줄 D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1040 안에 스케줄 그다음에 다른 폼이 스케줄 1, 2, 3가 있는데 이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그걸 더 추가로 더 필요한 폼이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A, B, C, D 이렇게 있더라고요. E, F 뭐 이렇게 나와. 그중에 하나가 D라는 거였는데 그거는 캐피탈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투자했는데 그 투자에서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그거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이 캐피탈 게인 앤 로스. 자산 손배상이죠. 그죠? 근데 보통 캐피탈 게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이 스탁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스탁. 저도 주식 갖고 있는데 주식을 사고 파는 거. 뭐 어떨 때는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미칠 수도 있죠. 그죠? 그거를 연말에 가서 다 정산하죠. 토탈. 중간에 얼마나 이익이 났고 손해가 나는 거 상관없습니다. 매 10월 30일 딱 봤는데 1년 동안 얼마큼 이익이 났고 얼마큼 손해 났냐 그것만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1년 동안 스탁을 갖고 있었느냐 아니면 1년 이상을 갖고 있느냐. 1년 이하는 쇼텀, 1년 이상은 롱텀. 그래서 그 롱텀으로 된 경우에 나와서 들어오는 디비전 같은 거는 그런 거는 텍스 레이시 적다. 쇼텀으로 갖고 있는 건 1년 안에 내가 주식 오늘 샀다가 내일 애플 주식이 확 올라가. 그래서 팔았어. 그 다음에 애플 주식이 또 떨어졌어.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뭐 샀어. 그래가지고 이 쇼텀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만약에 이익이 나도 텍스 레이시이 높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0일 안에 A라는 주식이 샀는데 갑자기 떨어졌어. 가지고 또 샀어. 안 되겠어. 원금 까먹겠는데 또 샀어. 가지고 샀다가 앉아서 또 팔았어. 30일 안에 트랜잭션 있잖아요. 똑같은 주식을 와시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손해가 나도 까주지 않습니다. 왜? 정부 기관에서 우리 회사에서 아니 돈을 막 장난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가 보더라도 그거는 세금상으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캐피탈 D입니다. 물론 이 캐피탈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제가 주식만 얘기하지만 집 있죠, 집. 본인 집. 자기가 살던 집 팔았어. 살다가 팔았어.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내 재산의 증식이잖아요. 증감이잖아요. 그죠? 증식. 그러면 그것도 내가 집에 샀을 때 가격과 집을 팔았을 때 가격, 그거에 차익이 생겼잖아요. 뭐 물론 지금은 뭐 많이 올라갔겠지만 그것도 말하자면 게인이죠. 게인. 뭐가 게인이냐? 캐피탈 게인이죠. 근데 내가 집을 샀는데 지금 밑주고 팔았어. 그러면 로스죠. 그것도 다 스케줄 D를 작성해야 된다. 그죠? 스케줄 D. 근데 손해났어. 지금 여기 지금 빨간 것이 있었는데 손해났어. 그러면 내가 10,000불 스탁으로 했는데 손해가 10,000불이 났어. 그러면 그거를 10,000불 다 세금 보고할 때 그걸 다 공제 주느냐? 아닙니다. 3,000불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맥시멈. 내가 10만 불을 잃었건 5,000불을 잃었건 텍스상에는 3,000불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내가 5,000불 손해봤어요. 그럼 3,000불 까주고 그럼 2,000불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내년에 공제합니다. 공제해 줄 수 있습니다. 캐리 오버 해가지고 캐링 해가지고 내년에 2,000불 까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손해본 금액이 다 끝날 때까지. whatever 당신이 갖고 있으면 해줍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한 번씩 다 빨간 줄 짝짝짝 친 거 보시고 공부하시고 제가 강의 끝나고 제가 요 강의한 여러분한테 하기 위해서 요거 강의한 401 책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만 요걸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이나 모레쯤에 다시 보시고 제 강의로 보시고 거기에 빨간 줄이나 하이라이트 친 거는 여러분도 똑같이 빨간 줄 하이라이트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롱텀, 쇼텀은 아까 얘기했지만 롱텀과 쇼텀 있어요. 1년 안에 파는 거는 쇼텀, 1년 후에 이상 돼서 파는 거는 롱텀. 아까 얘기했지만 롱텀으로 팔거나 사면 그 게인이나 로스가 났을 때에 대한 텍스가 얕고 쇼텀은 텍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 스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어드밴스 레벨이기 때문에 베이직 하시는 분
이제 올해 처음 오신 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일반적으로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스탁이 있고 여기 와시 셀에 대한 것도 제가 아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로스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쭉 있고요. 한번 쭉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스탁 회사에서 이런 스테이트먼을 받습니다. 연말이 되면 그 스탁 회사, 저 같은 경우는 이트레이드나 뭐 찰스에서 매년 받는데, 거기 보면은 1099B 스탁 트랜잭션에 대한 히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short-term 또는 long-term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short-term 또는 long-term. 그 얘기는 short-term이라는 거는 1년 이내에 주식을 사고 판 거고, long-term이라는 거는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사고 판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고, 여러분이 한 번씩 보시고, 참 제가 아쉬운 거는 여러분한테 좀 자세한 걸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공부하게 되고, 베이스반도 별로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capital gain or loss sale of the main home.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하나잖아요. 그 살고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 나는 이득, gain, 이익 또는 loss, 집을 팔았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집, 세컨드리 하우스 아니나 베케이션 하우스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사고 팔았을 때에 돈 남는 것 또는 돈을 잃은 것, 그거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서비스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싶으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갖고 있다가 팔면 보통 50만 불까지 내가 25만 불, 맞아, 5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뭐 3년 살다가 10년 살다가 그 집이 100만 불로 팔았어요. 그러면 50만 불 남잖아요. 50만 불이 원래 원가고 100만 불 팔았으니까 50만 불 남잖아요. 그 50만 불에서 50만 불, 부부 공동이면 50만 불에 대해서는 텍스가 없다는 겁니다. 텍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50만 불 다 먹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25만 불에 샀는데 100만 불에 집을 팔았어요. 그럼 75만 불 남잖아요. 근데 부부 공동으로 했을 때 50만 불 까주잖아요. 그러면 75만 불에서 50만 불 빼고 그러면 25만 불 남죠. 25만 불에 대해서는 텍스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럼 텍스 레이시 얼마일까? 그건 또 여러분이 궁금하시죠? 그거에 따라서 틀려요. 개인에 따라서 보통 10%에서 15%예요. 12%에서 15%. 그만큼 세금 내는 거,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물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꽤 있던데. 요새 같으면 사실 집 팔고 싶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집 팔고 갈 데가 없죠. 자, 캐피탈 기획. 그래서 메인 홈 파시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건 전문가적인 기술이,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포기해요. 근데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엑스프레소 썼지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IRA, 뭐냐, 리타이먼입니다. 리타이먼.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다니면서 매달 얼마씩 세이브해 놨다가 제가 이제 은퇴하면은 거기에 그걸 돈을 받아오는 거죠. 그죠? IRA. 그냥 일반적으로 뭐 401k, 트레디셔널 IRA 해가지고 401k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펜션이라고. 거기에도 뭐 109R, 그 다음에 SSA, 은퇴하신 분이 정부로부터 받는 그 소셜 시큐리티, 그걸 SSA 1099랍니다. 그래서 1099는 통상 1099는 언제 받을 수 있느냐? 59.5세가 지나면, 제가 돈을 부어서 59.5세가 됐으면 그때부터 은퇴 적금 든 거를 은퇴를 위해서 마련한 리타이먼을 거기서 돈을 뺐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이 없어요.
근데 59.5세 이전에 돈이 필요해서 그거를 만약에 그 세제 혜택을 보았던 은퇴연금 중에 돈을 뺐으면 페널티 있습니다. 얼마? 10% 있습니다. 10%. 10% 벌금을 냅니다. 왜냐면 미리 정부에서 이 은퇴연금에 대해서는 네가 수입이 아니다. 그 텍스 낼 거를 미뤄줬기 때문에. 그래서 59.5세가 되면 그 텍스가 없어지는데 59.5세 6개월이면은 10% 세금을 냅니다. 물론 여기 지금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는 그 벌금을 면제해준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드십. 두 번째, 좀 더 좋은 직장이나 캐리어를 얻기 위해서 하이 에듀케이션. 맞으면 제가 대학교 나왔는데 제가 대학원을 가려고요.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는다거나. 그래서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뺐어. 그러면 그건 봐줍니다. 세 번째, 제가 일을 하다 다쳤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해야 돼. 그래서 그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은퇴연금에서 빼야죠. 그죠? 빼서 메디컬 익스펜스 쓰는 경우는 그 10%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1099R. 물론 여기에도 1099R에도 여기에 지금 여기 있는데 gross distribution. 하지만 디스트리뷰션은 돈을 받는 겁니다. gross. 그런데 제가 만약에 1년 동안 매달 3,000불씩 36,000불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36,000불 나옵니다. 근데 그 36,000불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텍서블인지 텍스를 안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IRA 하는 리타이먼 해주는 금융기관에서는 대개 이거 1099R에 대해서 폼을 보낼 때 여기 정확히 나옵니다. 이렇게 1099R일 때 폼에 당신이 우리 회사로부터 당신 은퇴를 위해서 저희가 매달 얼마씩 드렸습니다. 1년 동안 10,000불 주셨습니다. 근데 그 10,000불 받으신 거는 텍서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텍서블 나옵니다. 그 대신 당신이 텍스를 많이 내기 싫으면 한 번에 내면 힘드니까 매달 그러니까 한 달에 뭐한 10,000불 되게 해서 한 800 몇십 불씩 받았겠죠. 그런데 텍스를 250불씩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텍스 리드 홀딩한 거 낸 거죠. 미리 자기가 텍스를 자발적으로 미리 조금씩 세이브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10,000불이지만 내가 은퇴연금 10,000불을 받았지만 2,500불을 지었으니까 실제 제가 언핸드 받은 건 7,500불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7,500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여기다가 세금 보고에 다 안 된다는 건데.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냥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데 이 taxable income을 적어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taxable income을 여러분이 계산해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연습 문제를 풀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 푸는 것이 1099R simplified method인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연습 문제 풀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르쳐줘야 할 페이지가 78페이지인데 41페이지가 있네. 그 1099R 폼을 5분만 더 주십시오. 1099R 받으면 여기 7번에 가면 그 돈을 왜 받으셨는지 여기에 명확히 써 있습니다. 이게 돈을 왜 우리가 당신한테 줬는지, 당신이 은퇴를 위해서 이제 은행에 세이빙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당신한테 줬을 때 왜 줬는지 여기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가 여기 7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7번인데 그 코드에 대한 것이 여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1번 이런 것은 1번 코드 거기에 가보면 코드 넘버 1 그것은 early distribution 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7번 그 사람은 당신이 59.5세에 정상적으로 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페널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코로나에 관련된 거는 어차피 좀 묶어서 다시 하고
그다음에 RRB, 레일로드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그 철도 공무원에 대한 그 리타이어먼트는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X자를 써놨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그 소셜 시큐리티는 그 은퇴 나이 되면 받는 거죠.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65세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올라갔죠. 60, 그다음 지금 67세까지 1960년 이후생에는 67세가 돼야지만 정부에서 은퇴연금을 받습니다. 은퇴기금을. 근데 얼리 리타이어는 62.5세에 받을 수 있죠. 62.5세 때. 그때 그 리타이어를 받으면 그 정부에서 뭘 주냐면 10SSA 1099라는 걸 줬습니다. 당신이 은퇴연금을 얼마 받았습니다라고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소셜 시큐리티를 얼마 받았다는 걸 여러분이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처음 제가 얘기했지만 은퇴연금은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세금이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안 냅니다. 기본이. 그러나 은퇴연금 플러스 다른 수입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자 수입, 렌트 수입, 뭐 다른 또 일을 해서 또 받았다면 그 수입에 따라서 은퇴연금은 일부는 세금을 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어떤 분이 갖고 왔는데 이 사람 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세금이 나왔지? 뭐 이렇게 1040 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보시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다른 수입이 있어서 그렇구나. 은퇴 수입 SSA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겁니다. 여기에 SSA 1099 럼썸은 나중에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 가르쳐 드리고, K1은 여러분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스킵하고 주식회사나 어떤 투자회사에다 돈 넣는 거고, 돈 넣어서 받는 그 이자, 렌트 인컴 또는 로열티 인컴, 여러분 이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은 안 해줍니다. 제가 집이 있고 제가 세컨 하우스가 있어, 렌트 하우스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렌트 인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집이 2개 있는 사람이 저소득층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저희가 세금 보고를 못 해드립니다. 그죠? 이럴 경우는 대부분 프로페셔널한테 가서 하셔야 합니다. 텍스 프로페셔널. 저는 돈 받고 해줍니다. 다른 기타 수입은 뭐가 있느냐? 다른 수입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해당하는 거는 갬블링 위닝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돈 따오신 분. 약 1200불 이상, 갬블링에서 1200불 이상 되면은 그 카지노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W2G라는 걸 줬습니다. W2G. 그래서 그것도 다 수입이고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나이 드신 분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폐창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WG 갖고 오시는 분 꽤 있습니다. 다 세금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특별하게 없고요. 여기서 보니까 다른 건 특별하게 학생인 경우, 학생이죠, 학생. 학생인 경우는 학비보다 장학금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비는 4,000불인데 장학금을 10,000불 받았어요. 그러면 장학금을 더 받았잖아요. 어떨 때는 그 6,000불, 학비는 4,000불인데 6,000불, 10,000불의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6,000불에 대해서는 텍스를 낼 수 있습니다. 텍스를. 그건 나중에 제가 실질적인 시나리오를 하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eign on income, 해외에서 인컴이 있는 거. 맞으면 제가 한국에 갔는데, 제가 시민권자인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저희 지사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 foreign income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금 부과했는데, 그런 사람은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저희가 서비스 안 해줍니다. 물론 그 저소득층이 아니라 돈 내고 하시면은 돈 내고 하는 프로페셔널한테 가서 하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나 다른 해외에서 수입이 생겨가지고 언이 생겨가지고 세금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미국에도. 한국에서도 물론 갑근세, 그 원천징수에서 돈을 띄지만 또 미국에다가 제가 미국 시민권자 때문에 미국에다 세금 보고했는데, 그런데 제 수입이 지금 제가 그 남바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약 11만 불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10만 8,750불?
10만 8천, 여기 있네. 10만 8,700불까지는 한국에서 제가 수입이 있어도 약 1억 원, 1억 넘죠, 이게? 한 1억 몇 천인데, 한국에서 봉급 1억 넘은 돈인데, 그 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수입이 있었지만, 복원은 하는데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세금 보고 하시는 게 좋죠. 물론, 저희는 세금 보고를 무료로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왜냐면 이 foreign uncome 할 때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다 하실 수 있는지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